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부천시 2년의 행정을 돌아보는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내가 사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 지하 차고지가 신설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특히 전기버스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수차례 시정 질문을 통한 지적이 이어졌지만 해법은 아직입니다. 보도에 이정아 기자입니다. 제가 생성형 AI를 통해 앞으로 부천 대장신도시에 들어선다는 지하 버스 공영 차고지의 가상 이미지를 예측해봤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상이지 실제 모습은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버스 공영 차고지, 사전 준비는 충분한 걸까요? 부천 대장동의 버스 공영 차고지, 시내버스 4개 회사 차량 300여 대가 매일 이 차고지를 이용합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이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운행 전후로 점검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곳의 전기버스는 매년 늘어 현재 10대 가운데 7대 이상입니다. 대장신도시 조성 이후 차고지는 지하로 이전할 계획인데 이미 대장 공공주택 지구계획에도 반영됐습니다. 당장 지역 버스업계를 중심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진짜 불러버리면 이게 끌 수 없고요. 안에는 대규모 저희들 과제 비용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충전기 설치를 잘 해놨는데 마치 그게 또 지하로 돌아가면 내 투자비에는 저희는 조금만 부담이 됐죠. 충전하러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입구가 굉장히 넓고 그러면 좋은데 차들이 큰데 입구라고 좁고 그러면 회전 반경이 넓어서 지하에 들어가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2만 세대가 들어설 대장신도시, 문제는 안전입니다. 배터리가 불이 나면서 이렇게 산소가 계속 발생되거든요. 폭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불 진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기차의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소는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차고지 지하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그때마다 부천시는 입지 여건과 토지 매입비 등 경제성을 고려한 결과라며 전기 차량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2차례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매번 화재 연구 용역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용역은 아직 시작도 못했고 올해 안에도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지하의 차고지 시장의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자체가 이제 이 부분을 예산을 초반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배정에서부터 이미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예산에 대해서만 일단은 편성을 많이 하고 재난에 대해서는 눈에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후순위로 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의 안전에 가장 우선시되는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서 재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인데 집행부의 의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 송파 장지에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차고지 상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전국 첫 사례로 부천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되고요.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지를 명확히 좀 파악을 하고 그 위험성을 과연 지하 공간 또는 반지하 공간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시설로서 대체할 수 있는 건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누구도 먼저 예측할 수 없는 참사. 예산 부담이 시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시민소통에 나섭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1일 오후 3시부터 김포 아트홀에서 시민 500명과 함께 시민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김병수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소통 공감 토크를 진행하고 김포시 수건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었던 민선 8기 전반기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후반기에 추진할 정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행사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3일까지 김포시 공식 누리집 또는 QR을 통해 신청하거나 오는 2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김포시청 자체 행정과에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진열된 꽃게 사이로 분주히 얼음을 채워넣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얼음은 채우기가 무섭게 녹아내립니다. 치고 돌았으면 금방 녹아버려요. 그 정도로 덥고 이 사람 여기 좀 오래 서 있으면 지쳐갖고 쓰러질 정도로 그 정도로 더워요. 20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에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후 20일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가평과 고양 등 경기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수도권의 폭염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일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22일부터는 비 또는 구름에 의해서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시적으로 폭염특보는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남부지방에 이어 중부지방도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중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25일로 수도권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평년보다 다소 늦은 오는 27일께 시작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현재 정체전선 이동의 변동성이 큰 만큼 실제 수도권 지역의 장마 시작일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 화상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민들이 직접 골목 정원을 가꿔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대구의 한 작은 마을을 소개합니다.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 비산 2, 3동의 한 작은 마을. 누군가 골목에 화분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옥상에 앉아놨는데 보기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 화분을 밑에 내면 어떻겠노. 그래 이제 동장님 제의를 하시니까 이제 또 몇 분이 그런데 이제 호응도가 좋아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골목은 어느덧 꽃과 나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골목이 꽃없는 골목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니가 까도 만든 거 사람도 막 이래 지나가려 하면 이래 옆으로 막 서가지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요새는 골목도 다 느리게 해놨고. 마을 사람들은 앞다퉈 집 앞 골목을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재로 흉물이 된 짜투리 공간은 물레방아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집 앞 50m 구간에 80여 종의 꽃과 식물을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면 높이로 인해 식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밀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인두브로그를 이제 이거 가장자리 한 석 줄씩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한 10m쯤 파가지고 채송화를 심어서 채송화 심고 이제 하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 이런 골목 정원만 이 마을에 20곳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꽃에 물을 주는 당번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로도 천복꽃나무 거기고 여 많이 해. 그래 댕기면서 다 둘씩 이제 자꾸 짜갖고 그래 물 주고 그래.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에 이어 벽에는 벽화를 그렸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벽화를 그려놓고 놀이터와 주차장과 같은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마을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대구 시티투어 구간에 선정되면서 한 해 수천 명의 사람이 관광객이라는 신분으로 이 마을을 찾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미와 즐거움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고, 골목정원 조성 때문에 골목이 더 밝아지고 깨끗하고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가지고 골목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듯 오래된 도시의 주택이나 골목도 나이를 먹기 마련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달성 토성마을은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과는 다른 주민 주도의 지역 회생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난민촌으로 시작해 개발의 뒤안길에서 소외되었던 달성 토성마을. 주민 스스로 동네를 가꿔보겠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지는 골목골목마다 전에 없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시의 공사 사옥 이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성명을 내고 시가 도시공사 노동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본사 사옥 이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노조는 IH가 자체 사업지구의 앵커 시설로 공사 사옥 이전을 활용해 활성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시는 IH 이전을 통해 루원 복합청사를 비싸게 팔려고 한다며 이로 인해 IH의 재정 악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루원 복합청사 조성을 마친 뒤 IH에 출자로 지원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1일 시사나 주요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와 시설공단, 환경공단의 본사 본부를 내년 하반기 서구 루원 복합청사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H가 떠난 만수동 사옥에는 시사나 도시철도 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 등 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딘 곳은 해산을 돕는 등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사업이 잘 진행되는 곳은 행정 절차가 더 신속히 진행되도록 돕되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더딘 곳은 피해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서울시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20곳이 조합 설립 뒤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84곳은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간을 넘긴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일몰 기간을 넘긴 곳은 조합원들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청산 지원반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주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하게 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포천시 관인면을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AI 시니어 돌봄타운은 AI를 활용한 비대면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인공지능 상담원이 주 1회 안부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건강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어르신 IT 행복 누림터도 조성됩니다. 포천시 관인면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의 47%로 경기도 내 읍면동 중 가장 높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2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6억여 원인 5.5%가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57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합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텍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화 기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